다만 역시 병은 병이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하나씩 또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동성의 행동을 보면 이것이 병적이냐 소도미가 병적이냐 하는 데서는 미국에서 논쟁이 엄청 있었습니다. 이게 동성애 인정되기 전에 동성애가 병명에서 빠진 다음에 한참 동안 소도미가 이제 논쟁이 돼서 그게 합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문선배 자체는 그 자체는 병이라고 지금 합법적이기 때문에 병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병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강성교도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이래서 이제 혐오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혐오 말씀도 또 혐오하거든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혀를 가지고 학문을 핥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기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그 대장균이 뭐 꼭 말을 하면 참 혐오스럽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병이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또 저끼리 키스하죠. 이 사람이 입이 저기가 저기 사람이 입이 이거고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이질균이 있다는 걸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의사들은 다 아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지금도 큰 지저분한 얘기를 뭐 이렇게 되길까봐 말을 안 하고 그냥 막 병이 났습니다 해놓으니까 막연하게 알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 앞으로 무슨 방송 나가서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에서? 그래야 되겠지만 참아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뭣도 모르면 동성애, 사랑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거는 이제 또 말해서 이게 고환을 입에 묻는 거예요. 미닝이 이제 입하고 입술하고 혀를 가지고 항문 주위를 하는 걸 말하고 어떤 묘사를 보면 혀가 안에 들어가서 똥에 닿는다고 그래요. 아이 참.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행동은 어떤가? 동성애자들이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다고 봅시다. 경험이 많은 분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은 보고 동성애자 하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죠. 아까 말한 드라마타라고 하는데 유전부터 했던 그 여자가 설문지에다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자기 성격이랑 평소 행동이랑 물었더니 동성애자하고 이성애자 사이에 차이가 나는 행동을 봤어요. 봤는데 남자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잘 울고 참 운대요. 운동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고 여행 적게 하고 군대는 안 가고 모험심이 적고 낙관적이지 않고 스트레스 많고 냄새 맡는 게 좋다고 그래요. 이게 냄새가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보통 무시하고 살지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향수 시장에 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투자를 엄하게 하는데 냄새 때문에 무슨 냄새를 감축이라는 냄새 쓰기도 하고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냄새는 맡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할까? 무슨 생각하는 건 센츄얼하다는 거죠. 감각적이라는 거죠. 이 감각적이기 때문에 뭔가 사소한 것도 그냥 무시 않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상처도 잘 받고 또 쉽게 이렇게 복수심도 있고 복수할 능력이 없으면 그게 사사해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수학을 잘 못한데 또 여자들은 이런 것보다도 양심적이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병이 많고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결혼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동성애이지만 결혼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애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갑자기 여보 고백할 게 있어. 그럼 또 다른 편다 싶어서 나 사람 신은 동성애자야. 내가 남자한테 갈 테니까 그동안 고마워서 빠이빠이. 뭐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가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얘기해요. 동성애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홍보하고 선전합니다. 이 동성애자의 삶이 자유롭고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는 어떤 거냐? 멋지게 포장되어 있지만 아주 인간관계가 불안정하고 아주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거든요.
무수한 섹스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찾는 곳이 크루즈 에리아, 순환한다는 뜻이죠. 게이바. 이게 스톤윌 바인데 이게 이제 동성애자 리오 폭동이 일어났던 그 바입니다. 지금은 개장 새로 리모델링 해서 이쁘게 해놨다고 그래요. 이게 동성애자들의 성지예요. 우리나라도 무슨 동성애 프레이드 같은 거는 스톤월 뭐 기념 어쩌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캐주얼 섹스를 해요. 만나는 대로 그냥 만나서 그냥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원나잇 섹스라고 무슨 말 쓰죠? 이런 걸 무수히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눈만 맞으면 뭐 뒷골목에서 하고 뭐 누가 들키는 거 자기들은 스릴에 넘친다고 그래도. 그 다음에 섹스에 강박적입니다. 힐 쓰고 게이 프레이드 쇼 잡기 서적을 만들어내는데 그 내용 보면 전부 섹스예요. 여러분 옛날에 플레이보이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나옵니까? 요즘은? 거기 보면 남성을 위한 그 포르노 잡지인데 그래도 거기서는요 뭐 남자에 관한 여러 가지 무슨 철학자들의 에세이도 실리고 아주 스마트하고 세련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내가 봤느냐고요? 그리고 그때 난 가끔 보았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옷을 입나를 유심히 봤어요. 나도 옷을 좀 잘 입고 싶어서 신경 썼는데 영. 근데 하여튼 그거는 100% 섹스에 관한 얘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섹스에 집착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퀴어 페스티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국 상을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페스티벌인데 이제 다른 건 없고 전부 다 섹스 위주로 돼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을 법한데 보통 우리가 페스티벌 하게 되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섹스 이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행동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행동하고 기타 여기 음주, 흡연 이게 다 모두 충동성하고 관계됩니다. 이게 술 참아야지 하다가 에이면 오늘 밤 하고 그냥 에이하고 이게 충동성이에요. 전부 위험한 섹스 자제하다가도 충동을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씻지도 않고 섹스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감염이 많이 생기죠. 그럼 쾌락 추구, 폭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예도 메소피즘을 많이 하는데 심각하면 그냥 죽이고 하는 그런.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애들. 여기 대해서 지금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중독적 증세를 나타내요. 동성애 자체는 성중독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동성애는 동성애고 성중독은 또 따로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겸하는 수가 많죠. 하다 보면 중독이 되어가요. 남자도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독이 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좋은 말로 돈판 신드롬이라고 해요. 뭐 카사노바 신드롬이라 해도 되지만 돈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돈판 신드롬을 정신 분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헝거 사랑이 굶주렸다 그러는데 그걸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정신 분석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심해서 그거를 찾아 헤매는 걸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중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욕하는 동성애자들의 모습인데 이런 성중독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난 많지 않다고 보고 다수의 동성애자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고 불쌍하고 어리석고 그냥 노예 근성 비슷하게 가져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냥 당해주고 그래도 그게 나를 그래도 위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찾겠냐. 뭐 이런 식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90% 그래서 모르겠 나도 이거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한 10% 액티브한 동성애자들이 밥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이 사람 안 그래도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거라도 고마워. 그래서 이제 끌려다니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서 그래서 동성애가 프라이드를 가져라고 하는 치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통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야말로 이건 기독교적 어떤 그런 헌신적 뭔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로 저는 이제 생각이 이해가 돼요. 요즘 와서는. 저는 나도 그냥 대놓고 막 이상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실상을 가만 조사를 해보니까
말씀 참 처참한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옳겠다고. 근데 나서 뜯는 놈은 나쁜 악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죠. 조폭의 두목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중독자를 보면요, 이 굉장히 이렇게 동성의 쾌락이 이제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액티브 롤 하는 사람은 그렇겠죠. 탑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패시브 롤 하는 사람들은, 바텀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이 사실 한국에는 쾌감이 성적 쾌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위에서 액티브한 사람은 사실에서 쾌감이라도 느끼지만 밑에 사람은 오가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하고 릴레이션십을 해준다. 여러분도 왜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오브젝트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요. 하여튼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상대가 있어야 돼. 남편이 있든 친구들과 있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교가 있든 뭔가 대상이 필요해요. 그런 게 좀 부족한 사람은 군대도 자기가 그때를 사랑해, 군대가 있던 걸 사랑하고, 어떤 사람 어릴 때 좋았던 걸 사랑하고 해서 계속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고 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강아지라도, 네? 그거라도 안 되는 사람은 볼펜이라도, 아까 어떤 애는 담요, 인형, 그게 다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적 인간관은 관계, 오브젝트와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면 허전해요. 여러분도 내가 이 시계를 지금 결혼할 때부터 차고 있는데 이게 지루해요 아주. 근데 아직도 고장이 안 나. 비싼 거거든. 근데 만약 이걸 제가 잊어버리면 굉장히 허전해요. 결혼 선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에 오래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만약 잊어버리면 속이 상해요. 어제 샀던 거 잊어버리는 건 새로 사면 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정이 붙어요. 우리나라 가면 정이 붙었다고 그래요. 정이 붙으면 붙어요. 부부간에 정이 붙으면 붙어 있어야 돼. 멀리 가면 바람나요. 그래서 부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멀리 가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길을 쓰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어떻게 돼?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동성애자들은 쾌락 위주이기 때문에 그 파트너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행동에 집착하기 때문에 직장, 가정 이런 거는 다 포기하고 오로지 섹스에만 추구를 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자꾸 좀 더 강한 자극을 바라게 돼요. 이성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점잖은 섹스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과학적인 걸 찾게 돼야 감각이 극단화된다 이거죠. 그리고 통제 시도해보자면 항상 실패한다. 이건 이제 술꾼들 생각하면 알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못 끊어요. 여러 번 끊지만 또 피우게 돼. 왜 담배 끊기 쉽다고 그래요, 사람들. 동성애가 결합에 있어서 아주 무난하고 이 피델리티, 정조, 한 사람의 사랑만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쭉 하는 영화들 많은데 그거 다 홍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동성애자들 끌어들이기 위한 선전 도구예요. 그걸 보고 젊은 애들이 동성애는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아주 강박적이고 성격적으로 비밀스럽고 교활하고 피해의사 의식이 많고 고립되어 있고 죄의식에 가득 차야 있다. 자신 행동에 대한 회피, 그다음 이 피해의식을 투사해서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을 자기들 차별하고 학대한다고 과대하고 비고트라고, 영어로 비고트라고 악당들이라고 이제 막 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 말 듣기 싫어서 막 간부라고 묻고 하시고 마음에 들어요. 떼거리로 답이 들어서 예를 들면 SNS에 이제 악당 나쁜 놈 펜션 저한테도 그런다는 말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SNS 안 해요. 모르는 게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강박이 심합니다. 그리고 중독 증상 위에 다른 중독 현상에도 같이 갖고 있어요. 코모비드 하기 쉽죠. 하나 중독되면 다른 거 중독, 술 중독되면 담배 중독되기 쉽고 그래. 그런 같은 식으로 이제 소화성애, 이성복잡 도착증 이거 다 설명하는 시간이 모자라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전공이 이거잖아요. 정신장애 동반. 남자 동사 이게 많고 이게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잔뜩 많습니다. 이게 대한 논문은 무슨 있으니까 저거를 다 소개 뭐 할 필요 없이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알코올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고 그 마약을 많이 하고 뻔합니다. 그 섹스에 탐닉된 사람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애자도 섹스에 그 탐닉되면 보다 강한 작업 하다 보면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그 감각을 높인다 싶으면 그 약을 먹어요. 각성제라는 그 약은 감각을 높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건드리면 뭐야 이거 이렇게 하게 돼요. 히로뽕. 그래서 히로뽕을 먹고 섹스하면 이제 보통보다 감각이 증폭이 돼서 그걸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 그거 없으면 고라면은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찾게 되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어야 돼. 왜냐면 내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심하게 하게 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예측하면서도 이게 참 끊기 힘들어요.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그 후배 담배 피는 사람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피러 나가요. 야 좀 끊어라. 아 예. 계속 피야 몇 년째 그냥. 수만 명이 포함된 메타 분석 이런 논문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를 다 모아서 하면 그게 가장 그 정확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의학에서는 그걸 메타 분석이라고 해요. 메타 아날리시스. 메타 아날리시스한 논문도 많아요. 이게 이런 것에 관해서는 굳이 기술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그 미국 동성애 게이 레스비안 의학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데서도 자기들한테 이런 정신장애 많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이제 이상하죠, 이제. 인정하면서도 그 연구들이 잘못됐다, 막 그게. 왜냐, 뭐 읽어보니까 뭐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 불확실하게 이제 설명되어 있다. 디파인되어 있다. 디스크라이브되어 있다. 뭐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그게 좀 이렇게 불확실하고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이 전체를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연구비라는 게 없을 때는 대충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연구하려면 다 그 대상을 모집단에서 랜덤으로 샘플링 해야 되니까 모르시겠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여한 연구비가 많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 논문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한테 통증이 많지 않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자 수가 적고 정의가 부정하거나 디피니션이 부정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해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에서 정신적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자기 과장이 아니라 진짜죠. 예민하고 우울증 불안하기 때문에 나 좀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막 강하게 쓴다 이거죠. 예, 그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커밍아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이걸 또 자기 과거에 내가 고생이 많고 힘들다는 걸 과장하게 회상하고 또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요. 실제로 병원에 몰래 다니니까 그 바람에 이 단어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우울 나 있지. 불안, 이거 강박. 보통 사람 몰라요, 강박이. 강박, 나도 있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많게 나왔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는 변명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아주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는 게 젊을 때는 좀 그렇지만 나이 들면서 우리도 그걸 극복한다. 이렇게 우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물어보면 불안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어차피 나이 들면 줄어드는데 실제로는 이제 젊었을 때 문제가 문제니까 우리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자체보다 주류 사회에 동성애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렇다. 여기 제일 자기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우리가 우울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삽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동성애자가 돼요? 아니죠. 그리고 동성애자 스트레스 줍니까 진짜? 그러니까 너 동생이지 야 이놈아 뭐 미친놈아 이렇게 안 그런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또 옛날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숨기고 사니까 동생이자인지 몰라요. 이게 차별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차별받아 물론 몇 사람은 들켜가지고 화형 모르겠지만 누가 뭐 몰래 하는데 전에 이제 어떤 우리 이 관계 아주 유명하신 말씀은 그런 분이 지나가는 말씀 이 고대로 나오니까 그럼 자식들 지역끼리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떠들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차별 스트레스는 병을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핑계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와서 이 사람들이 원래 노이로제가 있다. 이걸 프로이드가 말한 그 이제 이 정신성 발달에 있어서의 노이로제가 아니고 타고난 노이로제적 기질이 동성애자들한테 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해. 그러니까 우울증, 불안장애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차별 때문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동성애 자체, 아까 이 표에서 보여줬지 모든 인간 삶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성애가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동성애 자체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우울하고 이런 것이지, 이제 그 공통적이다 이거죠. 코모rbid한 거고. 아까 말씀한 대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병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스트레스 모델 오브 디지즈입니다. 스트레스 관계된 그 모델인가요? 아까 말한 그림하고 비슷한데, 뭐 어떤 그 신체적이든 정신적인 장애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스트레스에 패배하면 병이 돼.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이 된다. 근데 이걸 잘 극복하면,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뭘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 바람에 운동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괜찮아지고 고혈압도 없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해서 똑같은 원리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 사실은. 그게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의 해당,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의 강점이에요. 이게 동성애를 병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의학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원인, 증상, 치료 방법, 뭐 예방 방법 다 그 루트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뭐 동성애뿐입니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 분노가 많다 그러는데 이걸 의학적으로 보면 클리어하게 이렇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원인도 알 수 있고. 제가 화병 전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예민성, 뉴로티시즘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선진국에서도 예상과 달리 여전히 똑같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96년도 이 사람들 벌써 동성 혼인 인정하고 차별금지법 하고 해서 다 해결한 나라들입니다. 네덜란드가 아주 빠르죠, 그게. 그래서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조사해서 비교했어요. 이게 논문입니다. 그 논문이 자기들 잡지 실었어요. LGBT 헬스라고. 이게 보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찾았죠. 했는데 아무 10년 전이나 후에 우울증, 자살 빈도 이게 똑같아. 변하지 않았어. 이런 걸 그 사람들 듣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서양의 그 어떤 이런 사람들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다 그럴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럼 해결이 뭐냐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유럽이 그렇게 좀 양심비리인 것은 있어요. 근데 제일 타락했지 사실은. 네. 문제는 그게 타락해놓고 타락의 원인을 또 찾아. 그렇다고 해서 개선이 되느냐? 더 타락하게 방법을 만들어낸다고 볼까요? 그게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여행 갔다 오니까 자기 집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 청소했어. 다 쫓아내고.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여행 갔다 오니까 귀신들이 보고 이 집 깨끗해졌네 하고 더 많이 와서 있는 바람에 쫓아내기가 힘들어졌다. 쫓아내기가 힘들었네? 더 많아졌더라 하는 얘기가 있잖아. 그게 생각이 나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코모비디티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유전인자가 이렇게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병이 되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거죠. 동반신체 증상 여기 대해서는 지금 뭐 얘기할 게 뭐 이것도 책 한 권이긴 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에이즈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에이즈는요 그동안 의사들이 한 20년 노력해가지고 뭐 약도 있고 예방법도 있고 뭐 백신도 나오고 좀 그래서 되네 뭐 괜찮네 하는 생각을 한 만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제 기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병하고 간염 이질 이게 HPV 이게 그냥 번성하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하는 사이에 죽었던 매독 인질이 지금 폭증하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이 인질 매독은 항생제, 그러니까 페니실린에 잘 안 들어요, 이미. 그래서 아마도 에이즈가 뭐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날 것 같고, 이 에이즈도 또 DNA가 변이를 일으키면 현재 약이 안 들을 수도 있는 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리고 완전히 또 다른 병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이거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요게 투명 파피로마 바이러스예요. 이건데 이게 건지름이라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 암덩어리로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 온몸에 사실 나타나요. 한 군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은. 그래서 이것을 모든 의학생들한테 이 감염 주사를 지금 마치는 게 의무화되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의학생들 이게 뭘 말합니까? 뭐 나라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병이 지금 가시는 계집애들이 뭣도 모르고 남자애들하고 막 놀지 청소년도 섹스를 봐라 지금 그런 바이니까 어느 말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자기 머리 걸리는 걸 이제 국가에서는 알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막 백신 맞으라 그러는데 부모들은 그 백신을 왜 맞는지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수명이 짧은데 에이즈가 있으면 더 짧아진다. 동성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 그 에이즈 환자 치료비 다 들어봤죠? 이게 이제 몇 명이 되고 얼마고 몇 명이 되면 얼마고 앞으로 몇 명이 될 거다. 그리고 약이 좋으니까 오래 살아요. 그 오래 산다 할 때 그 에이즈 노인들은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없는 병이 없어요.免疫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게. 그거 다 약 써야 돼. 에이즈만 약 쓰는 게 아니고 간염약, 고지혈증약, 폐렴약, 어디 종기 생기는 웬만한 이제 그 면역이 약하니까 항생제 끼리 부어야 돼. 웬만하게 다치더라도. 안 그러면 막 덧나고 고름 생기니까 항생제 센 걸 부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그 좋은 약이지만 내성이 자꾸 또 생기죠. 드디어 이제 그 슈퍼 박테리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박테리아가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냐면 커지면 에피데믹이라 해가지고 아주 확 퍼지는데 옛날에 그걸 괴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퍼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무슨 에볼라가 생각하면 굉장히 겁나는 일이 됩니다 이게. 그 사이에 방역이 안 되면 한 명이라도 한국에 관광하러 왔다가 퍼치고 가면 순식간에 옛날에 사즈가 이제 그런 거예요. 사즈는 무사히 해결했지만 사즈의 그 균이 약간만 변이를 일으킨 다음에 생기면 이게 사진지를 모르게 돼. 비슷한데 이게 약이 뭘 쓰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병원마다 문 갖다 들고 뭐 난리가 나는데 이제 사실 의사들은 그걸 굉장히 겁냅니다. 그 괴질이 퍼지는 거. 여러분은 막 의사나 뭐 선진국인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많이 옵시다.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제도가 망가지죠. 가족제도가 망가지죠. 근데 동성애 한 사람 보면 조사하니까 차별 안 받아요. 미국의 경우. 예. 평균 봉급이 보통 사람보다 높다고 그랬잖아요. 범죄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게 거짓말이고 이게 이제 범죄적입니다. 지금. 아까 말한 애들을 리크루트해요. 자기들의 그룹 안으로. 처음에는 그냥 형님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가지고 야, 술 한잔 먹어봐. 그러고 하면 신나죠. 형님이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데리고 다니고 놀아주니까 그거 졸졸 따라다니다가 이제 이런 거는요. 미국 외국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범죄 영화. 저 텔레비전 잘 안 보지만 CSI는 열심히 보거든요. 10개 에피소드 중에 한 3개는 다 섹스예요. 그러니까 홈섹스도 거의 한 2개 맨날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되는 게 그 학교 청소년 남자애들 농구단 코치, 여자 배구단의 코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그 학생들 섹슈얼 바이러스, 섹슈얼 하라스먼트 한다고 그래서 죽이고 뭐 이런 게 수사되고 하는 거죠. 이 자기들은 불불 뛰는데 미국의 그 사진을 내가 찾았는데 그 게이 프레이드 할 때 애들 보고 청소년 보고 이리 와라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 홍보물이 이리 재밌다 놀러 와봐라 뭐. 우리나라도 이제 나왔잖아요. 여자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해요. 우리는 섹스할 허라가 뭐 예?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이거 실천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가장 흉악한 범죄입니다. 페도필리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영어 자막에서 페도파일이라고 발음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페도파일. 예, 애들 성강간하는 어른들 말합니다. 아기들. 이렇게 욕을 막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변명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하면 안 되지, 이게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하는 동성애는 어렵긴 하는 것이 애들하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소아, 호모섹슈얼 페도파일은 거의 90%가 다 남자 어른이에요. 그 자기들 그거 우리는 안 한다고 그래. 그놈 딱 있다고 그래. 아시겠어요? 그런 걸 족치지.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해. 10세 이상 애들 하기 때문에 페도파일이라고 그러지, 페도파일이 아니다, 이게. 그 페도는 애기를 말합니다. 그 예를 들면 수학과를 페디아트리스라고 그러잖아요. 라틴어인데. 애기를 하는데 자기는 사춘기 애들 이상을 하니까 우리는 거의 성인 상대지 애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범죄도 아니다. 이것도 범죄입니다. 미국에서도. 열 몇 살까지는 본인이 괜찮다 그래도 그거 하면 그건 잡아가요. 경찰에서. 자기는 요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요런 말을 써요. 여기 저 언어 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교묘합니다. 이게 웃겨요. 연령 불일치 성관계, 세대간 친밀성. 참 얄밉죠. 그리고 남자와 소년 사이의 사랑, 아까 페데라스티, 그리스 사람들이 했다는 거. 이 페데라스티는 동성애의 기반이고 소아 성애인 것을 인정하는 그룹도 있어요. 뜨뜻하다 이제. 옛날도 했는데 지금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냐. 애들도 성욕이 있고, 요건 이제 프로이드 지은 죄가 있어요. 인펀타일 섹슈얼리티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거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의 섹스가 아닌데도 있고 정의 권리가 있다. 어른들이 얘들을 잘 그렇게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우리가 그 역할을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소아성애를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자기들이 부모보다 낫다고 그래. 이게 자기들의 문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고. 페도필리아, 바람직한 성진환이니까 이것도 정신장애 먹는 것을 빼라. 그래서 실제로 건의해요. 그리고 정신과사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아직까지 허락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동성애 소질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을 유혹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범죄, 사도마소키즘 아까 얘기했고, 요거.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날일수록 동성애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한다. 여기 있던 논문이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중국하고 대만을 비교했어요. 성범죄 빈도를. 중국은 아직도 동성애를 이제 억압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만은 일찌감치 허용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대만에서 중국보다 범죄하는 비율이 30% 많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 적대적인 러시아에서는 어린애 페도필리아가 20%가 동성애자였는데 영국은 59%, 미국은 좀 작아요. 영국하고 캐나다가 아주 개방적인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참 이제 영국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잡디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화가 나요. 그런데 그 이제 소위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 잡아가요. 뭐 목사님이고 그냥 뭐 윤리 도덕가이고 하네. 그냥 이걸 뻗것을 못해. 그래 그 동시에 이제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이슬람하고 이게 문제가 영국에서 아주 좀 있으면 문턱에 도달하면 뭐가 폭발해야 되는지 그럴까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근데 그걸 아주 멋있게 생각한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하는 게 코렉트하다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했는데 글쎄 그게 이런 식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했으면 안 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되면 정치 사회적 정말 저항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참 힘들게 느끼기 쉬워요. 저변 인구를 많게 하면 좀 그래도 우리가 많이 힘을 얻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서 수명이 단축돼. 물론 동성애자들한테 질병도 많고 자살도 많고 살인사건도 많습니다. 연쇄살인자 중에 동성애자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게 범죄라는 게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사랑. 하도 진부해서 하기 좀 우스운데 그건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뭐 찬송가에 모두 사랑 없어 뭐 냉랭하고 이거 옛날에 참 막연하게 들었는데 이건 진짜 실감 있게 들어요. 이 사랑이 부족하면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면 그러냐 하고 사랑했는데 야 이 새끼들이 뭐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 나 무시하는 하고 나오니까 이게 아니에요. 일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 사과를 보니까 한 30살 적어요. 이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성애자가 이 사람 미국 죽으려고 그러죠. 네, 미국 죽으려고. 엉터리다 뭐. 근데 자기들이 엉터리라고 하면 안 그렇다는 증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놈은 하나도 없어요. 엉터리라고 하면 욕만 하지. 이게 또 이제 힘든 얘기죠.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봤죠. 동성애자 예술가가 많아서 동성애. 이게 저 트루먼 캐포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놓고 얘기해. 나는 알코올 중독이고 약물 중독자고 동성애자다. 그리고 천재다. 자기는 뭐 어떠냐. 그들이 빵 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성애자이면서 예술가들은 이름이 쭉 한 책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천재적 예술가한테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상인데 욕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동성애라서 예술자가 되는 거냐?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제 뭐 동성애 이걸 하지만 천재들이 무슨 병이 있나 이걸 아주 그 호기심 있게 좀 짓궂게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잘 읽어보면 전부 조울증 얘기가 많고 동성애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동성애자들에게 진짜 무슨 예술성이 있는가 뭐 알아볼 마음이 있겠지만 뭐 그거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논문을 찾지는 못했어요. 천재들의 정신이 얘기 보면 다 안 나는 사람 많이 나와요. 예술적 능력은 또 다른 개인의 재능이지 동성애가 상관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런데 예술가들한테는 미적응자, 부적응자는 많습니다. 그렇죠? 동성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술가들이 다 모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생활에 실패해요. 가난하게 살거나 그러다 자살하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누가 있겠어요? 많죠. 뭐 전 머릿도르기에 화가 이중섭 씨. 그 사람 보면 위대한 화가이긴 한데 그렇게 사회생활을 못하죠?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재간이 사는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셜 미스틱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 이런 게 많아요. 천재라고 해서 그 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천재가 병이 있다고 치료받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부심이 있고 또 이상하게 정신과사는 자기들을 파괴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죠. 우울증 조사를 보면 미주알 고소를 했는데 뭐 자기 불우한 과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싫어요. 자기는 예술가로서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체면을 유지하고 살고 싶은데 정신과 가면 뭐 이런 말 하지. 그 다음에 뭐 약 먹으라 할 때 멍해져가지고 뭐 작곡이나 그림을 그리기 어렵게 되니까 그만 약 안 먹어요. 그러니까 확 도져가지고 뭐 난리를 피다가 또 병원에 들어오고. 그 옛날에 또 시간이 많으시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현재 병원 오기 전에 은퇴하고 2009년부터 14년까지 엄청 정신병원에 원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나는 잠깐 이 세상에 산 뽑았다가 하느님 그 시인 있죠? 천상병시. 그 사람이 백만불면 돼가지고 그 부인이 죽었다고 장사 지내고 위자 조위금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명평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거기 계시던 선생님 중에 나중에 한양대 교수로 가신 분이 김광일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시만한 유명한 정신과사인데 그 양반이 자기 회고에 그때 자기가 경찰서에 전화했대요. 이 사람도 이미 살아있다고. 그래서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모시고 나와서 뭐 이랬다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노숙인으로 됐으니까 경찰이 잡아놓고 본인도 내가 천병상 뭐 신이야 그런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어사들이 뭐 그런데 신한테 무슨 관심이 있어요? 뭐 신이고 뭐고 관심 없죠. 누가 신인지 말인지 천병상이가 누군지 어사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놔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행방불명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재들 예술가들을 보니까
이제 이런 병하고 관계가 되는데 양극성 장애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가 병이냐? 아까 말한 대로 동성애 자체는 병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빨리 죽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좀 해석을 한 거예요. 금방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죽음은 교회에서는 생명의 반대고 악이죠. 그러니까 동성애 악이래. 죄 맞아요. 근데 이거를 동성애 죄, 아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럼 또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럼 상관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게 죄, 악, 죄와 악 두 가지 다. 그래서 이걸 자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그 젊은 애들을 끌어들여서 말하자면 홍보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세균 같아. 그래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와서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사랑이라지만 내추럴 코스, 우리가 병이 있어서 그 내추럴 코스를 해요. 어떻게 돼가는지 그 후에 한번 살펴봐라. 수술은 잘했는데 계속 사는지 봐야지. 수술은 잘했는데 뭡니까 세균 감염이 돼서 죽는 수가 있는데 그건 헛것이잖아. 이 결과를 보라. 내추럴 코스. 동생을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되나? 프로그레시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에 어떻게 동성애가 생명을 단축시키나 병이다 이거죠. 그럼 악이고.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이제 자꾸 괜찮다 말하기가 점점 어려지니까 다시 말을 내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도 동성애를 다 천적으로 봐야 된다. 아주 복잡한 말에서 얼굴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유명한데, 어저께 자료 찾다가 리사 다이몬드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봤어요. 아우 독하게 생겼어요. 말도 독하게 하고. 근데 이 자가 왜 이렇게 교회를 박격하는데 나르스를 욕하는 거야. 이름 약간 나르스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동성애는 변하고 청소년들은 특히 잘 변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우기지 말라고 동성애 그룹에게 한 말 했어요. 그랬더니 나르스가 깨끗하게 그걸 받아가지고 동성애는 변하고 동성애자도 인정했고 동성애는 나올 수 있고 막 이랬다고. 그랬더니 나르스가 놀래가지고 당황스럽게 해가지고 이제 나르스를 욕하는 장면이야. 자, 들어봅니까? 나르스라는 사람들이 자기 연구 결과를 오염해서 자기들을 엉뚱한 데 선전 쓰는다고 내 경고하는데 그 희망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이런 걸 다 구별해서 각각이 어떻게 되나 이게 진짜 동성애인지 이거는 그러다 많은 건지 이걸 구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로서는 좋은 사람이죠. 하여튼 건강성은 뭐냐? 이 정신과사예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니까 이게 정신과 의사는 아닌데 사이콜로지스트인데 프로이드 밑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정신의학회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했습니다. 요 문장은 제가 그 사람 책을 영어로 된 책인데 읽다가 그걸 보고 내가 몇 페이지라고 써놨어요. 학생 레지던트 할 때. 그게 상문화서 지금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 책 구석에 있는데 누가 알게 뭐야 이거는? 참 나도 영어해. 오늘 여기 쓰려고 봐. 내가 그때 이걸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책 찾아가지고 그 페이지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믿는 일, 생산, 리크레이션의 사이클을 우리가 조정하는데 협력하는 부부관계가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그 펑션에 대해서 주기를 조절해야 돼요.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섹스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놀기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성 파트너와 인티마시, 이 사람의 전공이 인티마시예요. 친밀감 이게 뭐냐 그죠? 그다음에 자아상실의 공포 없이 이게 이제 정신 분석적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제일 모든 병은 불안에서 오거든요. 프로이드에 가면 불안에서 오기 때문에 불안을 방어하려고 이제 이 모든 행동이 나고 병도 생기니까 이제 이 불안이란
관심, 그 생각을 갖지 말고 섹스해라 그 얘기예요. 이 불안감이 있으면 그 성욕이나 이런 리비도의 확산이나 오가슴이 이게 불락돼. 여러분 그건 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부부 생활할 때 이렇게 시험이 그러면 그만 싹 달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기 잠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도 내면에 불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안이 있는데 이 상대방에 대한 불신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 경우에는 실패할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런 자아 상실에 공포 없이 이게 이런 말씀하면 또 그렇지만 오가슴은 그 순간 자아를 상실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정신이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참, 그리고 이제 성기 결합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패팅만 가지고는 이제 그게 건강한 성이 아니에요. 그래, 뮤추얼 오가슴을 항상 이제 같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혼자 그러고 말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자식을 낳고 훌륭하게 키워서 만족스러운 성장을 하도록 해요. 자기가 만족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자기 자식도 그렇게 하도록 보장해주고, 그걸 이제 지켜주고, 뭐 키워줘야 된다, 그 얘기. 이런데 책임지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건강성이다. 이 킨제이가 자위, 몽정, 패팅, 동성애, 수관, 뭐든 적액을 방출한다면 다 괜찮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 킨제이 보고서 이렇게 끝에 가서. 이게 이제 악마의 반응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킨제이가 아니까 안녕꼭 반대하고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성혁명가들이 말하는 게 이게 전액 방출이야. 오가슴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가슴은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말까지 하게 되면 좀 이상한데. 예, 그럼 뭐 목사님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에서는 이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자, 진단. 예, 진단은 미국 정신과의 그 분류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성에 대한 두 가지 남아 있는데 섹슈얼 디스펑션하고 젠더 디스포리아. 이게 트랜스젠더예요. 이 두 가지가 남아 있고. 근데 기타 등등에 가보면 섹스 카운슬링 해가지고 성진함에 대해서 필요하면 상담받을 수 있게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의사들이 이 코드 가지고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험 커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해야 되죠. 여기 있다는 걸 내가 나중에 발견. 난 이걸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동생이 하면서 열심히 다시 그 불표하고 설명서를 봤더니 뒤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질병물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제10판 요걸 번역해서 한국에서 요걸 씁니다. 요게 이제 코드들이 쫙 있는데 이제 정신과 코드는 F로 나가요. 그리고 성관계는 F66, 64, 65, 66인데 여기에 자아이식적 성적 진화 요게 F66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66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들어야죠. 요게 자아이식적 성적 진화이라 해가지고 이제 남겨놨어요. 미국에서도 DSM-3에서 이걸 남겨놨는데 DSM-3 리바이스 돼서 없앴어요. 바로 전체를 다 없애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 이제 11기 올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 보험급여 할 때 그 번호의 기능이 많이 바뀔 거예요. 번호가. 근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걸 번역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11 제11판에서는 66이 몽땅 없어질 거라고 누가 건의를 했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난처해지긴 해요. 그래도 여기까지 가서 또 구멍은 있어요. 뭐 이렇게 치료하면 돼.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뭐 병이 아니니까 치료받을 필요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어쩌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다 이게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저는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없애자는 사람들이 다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이 별로 없고 왜 없애냐고 할 만하다고요.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에이스 때문에 혼용을 치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절대 반대. 이런 거. 동성애는 신경적적 장애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병적이다. 왜냐하면 미국 분류표에 있는 병에 대한 기준이 참에 서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추법은 어떤 행동이 병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게끔 총론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병이라고 하면 팔달장애라고 그랬고 고통과 기능장애가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을 위협하고 문화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 병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동성애를 보면
설명해보면 발달장애가 맞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인간은 발달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프로이트도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아주 교묘한데 자기 어떤 동성애자 어머니가 프로이트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동성애인데 좀 고쳐주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프로이트가 좀 귀찮아졌던 모양이야. 이 동성애가 잘 치료 안 되고 돈도 별로 안 벌리고 하니까 거절하면서 동성애는 이제 노멀 베리에이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냥 치료할 것 없이 그냥 살아도 됩니다. 어머니 동성애는 치료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노력하면 이성의 싹은 키울 수가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가 1930몇 년도에 동성애자들 그룹에 의해서 발견해 50몇 년인가? 70몇 년인가? 발견돼가지고 미국 정신분석학회 잡지에 편지가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편지를 가지고 봐라. 프로이트도 노말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프로이트 책 전체 읽어보면 동성애는 병이야. 그리고 자기도 치료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이게 어렵다. 미국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독일까지. 그러니까 적당히 거절하는 편지를 가지고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이트 딸을 안나 프로이트라고 자기 아버지가 직접 키운 정신분석가가 있어요. 이제 여자는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어디 컴퓨터에서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그 여자는 안나 프로이트인데 세계 소아정신과 학문의 말씀 대부예요. 이 여자는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비판하고 동생애는 병인데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통과 기능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있습니다. 자식 생산 못하는 게 병이죠. 병이니까 고통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문화적으로 용이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는 뭐 용이되지 않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진단 분류가 가장 진보적이에요.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 기준을 보면 동성애가 해당한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게 이제 항상 논쟁의 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심리학회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자의질적 성질환 장애는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도 좋겠다 하는 말을 요즘 하고 있어요. 한 5년 됐나? 미국 심리학회가 정신과보다 더 강하게 동성애를 옹호했거든요. 그 이유는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거예요. 되게 심리학하는 사람하고 의사들은 안 친한데, 이게 일시당적도 있는데, 그거는 의사들은 마지 못하고, 이 심리학 하시는 카운슬링 하는 분들, 임상 심리학 하시는 카운슬링 하는 분들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클래시컬하게 되게 보수주의자가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정신과사가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원치 않는, 바꾸고 싶어 하는 동성애자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데 한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도 바꿀 수가 있다. 이거 인정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꾸겠다 의논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도와주도록 해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렇게 태도를 바꿨는데 이거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들을 막 질문을 해대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으로 해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라는 문서를 만들어요. 거기 다 이게 나옵니다. 이걸 찾아보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치료도 선택지향 행동을 바꾸게 하는 방법이 있는 이거 수세라고 그러는데 이 회복 치료를 나는 바꾸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지 말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것도 좋다고 격려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게이 아포민 테라피라고 해요. 이걸 하라고 권하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면 해주라. 이걸 이렇게 이제 풀어놨어요. 정신과 의사협회에서는 미국 정신과에서 이런 말은 아직 없어요. 이게 미국에서 정신과 의학협회, 정신의학회의 그 뉴스에 다 보면 아직도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치료한다면 이 방법은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 해요. 클라이언트 센터드 카운슬링이라고 칼 루더스의 그 상담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걸 이용하면 된다라고 레코멘드를 했어요. 예. 이게 세상은 변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가지고 이것은 이미 변했어. 너가 그러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다. 왜? 자율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아까 니힐
다이아몬드라는 사람하고 사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가 좀 맨날 이름이 나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들을 지금 그 논문들이 이제 나왔어요. 자기들도 해보니까 변하더라 이거죠. 대충은 17세까지 전에는 거의 뭐 내가 동생이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애들이 뭐 80%에 해당해. 애들은 학교에서 교육받고 동생에게 얘기를 해주고 이게 동생이고 사실 애들은 잘 모르죠. 이성애도 모르는데 동생이 어떻게 알아요? 한군 성교? 그게 뭐 근데 자기 해본 애들은 좀 짐작이 되지만 순진한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거 다 동생애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학교에서.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려고 애를 썼을까요? 저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줄까? 하여튼 미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는 그 이데올로기에 취한 거예요, 지금. 이게 빨리 꿈에 깨기를 좀 기다려야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있고, 이거 플루이디티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의사들은 유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은 또 고치면 다 고쳐요. 유전병 고치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유전자 있다면 그 가위질 하면 되잖아. 유전자 가위질, 그것도 요즘 말이, 그거 아직은 하지 말자. 왜냐? 그걸 한 경우 동심을 해보면 나중에 보면 암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가 어저께 그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아는 게 힘이에요. 괜히 좋아할 거 없어요.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유전자 가위가 나온다 그러는데 아주 그거 보면 뭐 하느님의 참고 섭리를 거스리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게 온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전환치료, 회복치료 요거를 하도 사람들이 이제 그 요걸 해야 되니까 아까 소세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 성진함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거 치료법 같지도 않죠? 그리고 바꾸다 요즘 이걸로 또 바꿨어요. 할 수 없이 Sexual Attraction Fluidity Exploration in Therapy. 왜냐하면 회복치료하면 요걸 해야 되니까 이 치료하는 사람들이 야 차라리 말을 바꾸자. 왜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뭐를 바꿀지 모르지만 그래서 말을 바꾸고 상식이 그대로 하되 말을 바꾸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행동치료가 있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치유 이것도 이제 이 전체 그룹은 아주 좋은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회복치료 하다가 또 필요한 목사님한테 그 한 대도 보내주고 거기서 이쪽으로 보내주고 양쪽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왜 바꿔야 하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왜? 너 바꿔라고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 자체는 뭐 지금 당장 이게 자체가 프로데스. 우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연적 적응이 못 되고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네 하고 싶은 데 하는 게 좋겠는가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게 옳겠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이 인구 중에 내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식이 아니더라도 인간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있다. 여기 보면 아까 다이아몬드 얘기고 또 특히 청소년에게 많다. 이 논문의 내용을 제가 쓴건데 지금 시간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대체로 이걸 통해서 보면 청소년들이 동성 끌림을 느끼는데 막 그러다 맞는 거야 하고 가볍게 보지 말자는 거죠. 이 중에 어떤 애들은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가 형을 좋아하는데 그게 동성이라는데 하고 놀래가지고 차단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대책이에요. 이 사실 생각하면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자아이 둘이가 너무 좋아해서 하나 이사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애가 이사가는 후에 그 걔는 그리워하다가 자살했다 뭐. 요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학생들 사이에 언니 동생 하는 게 뭐 아주 너무 깊어서 맨날 붙어다니고 하더니 서울에 이사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애가 막 죽는다 그러고 근데 요즘도 그런 건 있더라고요. 둘이 짝을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얘가 딴 여자애를 좋아하니까 얘가 막 죽으려고 그러죠. 막 속상해 죽겠어. 왜? 걔가 날 싫어하고 딴 애한테 갔다 이게야. 자기 버림받았대. 근데 동성애까지는 아니지만 사랑의 성질이 애들한테는 커요. 동성애가 아니라도. 그걸 갖다
속으로 동생이 하면 잘 됐다 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이렇게 다루어야 돼. 진지하게. 안 그러면 애들은 예로부터 사춘기 지날 때 고민 별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요즘 나이 갈수록 센시티브하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그게 와요. 이제 중2가 무섭지 않고 이제 국민학교 왕님이 제일 무섭다는 있더라고요. 내 손녀가 다 왕님인데 지금 인상이 확 달라져요. 할아버지가 해서 왔니 하고 이러는데 왜요? 얘 지금 사중에 온다고 저는 최근 역사 이게 이제 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73년에 이제 이기 때문에 그 후에 위축이 됐어요. 말을 못해. 그럼 논문도 못 써요. 자료가 있어도 논문을 쓰면 빡빡해요. 그래서 논문이 별로 이렇게 없는데도 없으니까 이제 그거 말하고 또 얘기를 한다고요. 참 속상한 일이냐.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03년에 스피츠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썼어요. 이 사람이 정신병 그 목록에서 동성애 뗄 때 그 보드 이사 중에 한 사람이고 나중에 미국 정신학회 이사장을 한 사람이에요. 회장을 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가기도 자기가 동성애자들 쭉 수사했더니 많이 바뀌더라고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계통에서는 이걸 데스토피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신문에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걸 뒤집다 하고 무슨 소리냐고 네가 그러면 되느냐고 막 엄청나게 욕을 해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 논문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하고 잡지에서 취소해 들어가 잡지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잡지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훌륭한 논문이고 뺄 이유가 없다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달리다 못해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사과는 유튜브를 날렸더라고. 잡지사는 반대해서 내 생각은 지금 그렇게 취소한 건 여전히 마찬가지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 늙은 사람이 뭐가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많이 인용되는 논문입니다. 저도 이제 82년도에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는 게 뭐냐? 아까 오히려 저 그림인데 불안장애 이렇게 치료하거든요. 동생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칼 로저스의 클라이언트 센터드 카운슬링도 이 방법이에요. 그 사람은 마비 카운슬링인지 정신분석 이론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분석하고 카운슬링은 뭐 나쁘게 말하면 적대적이에요. 카운슬러는 정신과사한테 자기 혼자 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 다. 의사도 카운슬러한테 안 보냅니다. 내가 치료하면 되니까 그냥 거기 가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다 아는 얘기니까 서로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정신과사하고 사이콜로지스트가 협력하기가 연결 싸움들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칼로드스가 제일 맞으면 요즘 그 카운슬링의 그 기본 골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내용은 정신분석을 말만 바꾸는 거예요. 맞으면 무식을 내면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디텐스 메커니즘을 무슨 거기 코핑이란 말을 바꾸고 이렇게. 근데 회복 치료는 이제 사이콜로지스트가 만든 방법인데 이게 정신분석적 방법하고 인지행동 기법이라는 걸 섞어서 또 비헤이비어 테라피도 섞어서 통합적으로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에클렉틱 메소드라고 그래요. 에클렉틱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 사람은 이걸로 그 니콜리지라는 사람이 이거 하고 이제 정신분석하는 전통 정신분석가 또는 정신과사하고 같이 모여서 납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저작을 많이 하고 니콜로 소카리데스라는 사람도 뭐 책을 많이 쓰는데 우리한테 이제 자료가 찾기 쉬워서 이 나로서 자료가 아주 많이 우리가 참고를 하죠. 그럼 그 중에는요 금욕도 들어가요. 그냥 하지 마라. 이 바꾸라고 너무 그러면 부담 느끼니까 그냥 하지 말고 있거라. 근데 캐드릭도 이걸 권장해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지만 뭐 중간 단계로 금욕을 해라 하는 건가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욕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탈동성애 했다고 말하면 합니다. 탈동성애가 이성애로 바꾸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보고 동성애자들은 금욕하는 게 뭐 탈동성애냐 웃기지 마라. 도로도로 온다. 그래서 XXK도 케이스를 저희들이 발표해요. 그보다 XXXK도 또 나와. 근데 사람은 연약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이거 빨아 그러는 건 실수합이 딱 좋아요.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좀 더 두고 봐요.
프로그노시스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복 치료할 때 원칙은 요게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원하는 경험만 시기하고 강제하지 않냐고 내담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치료 동맹에 기반한다. 치료 동맹은 당신하고 나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사인도 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료는 1시간 전 얼마 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옆에 또 위트니스 보조사가 또 사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병원금 이런 다 사인할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다 인폼드 콘센트를 받게 돼 있어요. 요 방법을 말을 바꿔 레퍼라티브 테라피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해당하는 거는 구글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 이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막 잡다하게 쓴 거는요. 사실은 이 컨버전 테라피 여기 다야 다른데 이 구글 쓴 라이터는 이걸 타면가지고 이런 리퍼라티브 테라피가 잡다한 걸 섞어놓은 거다라고 좀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누가 기고할 때 그런 걸 좀 쉽게 써야 되겠는데 아니 내가 이거를 잘해야 말이죠. 그래서 구글을 보면 온통 저쪽 편이 거의 뭘 모르고 이거면 거의 단조하고 거의 과학적인 줄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또 바이오제닉 심토닉 테라피라는 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걸 한 사람들은 동생애를 치료하려는 기법인데 빌레름 라이크의 추종작이에요. 빌레름 라이크도 동생애 치료하려고 그랬어요. 정신분석해서. 성에 해당은 주장해도 또 동생애는 또 막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해도 나한테 오면 내가 치료해준다고 또 했다고. 좀 이상하죠? 효과 있다. 몇 프로 나왔고 몇 프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또 이 동성애 허용에 더 적극적인 미국 심리학회 회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상담치료센터를 LA, 샌프란시스코에 크게 하고 있는데 자기 밑에 부하 사이콜로지스트가 뭐 2, 30명이고 1년에 10,000명을 카운슬링 한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자기한테 와라 그 얘기죠. 자기 인스티튜트에 치료받으러 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는 페미니즘에 관한 한마디 한 건데 페미니즘 그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성 그 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옥시톡신 공부를 좀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옥시톡신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얘기하면 내가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여성이 그 임신 출산하고 절벽일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안 돼서 그때 나오는 거의 나와요. 그때 이게 나와서 엄마가 애기하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문가라 뭐 이제 그 자체는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데 필요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뇌가 수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게 임신 출산 전복일 때 필요한 호르몬이 되는데 이 호르몬이 있으면 공감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그거 좀 공부해라. 여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관한 전제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에서 아까 소스에도 또 거북해서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많아요.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동성애 우리 같은 사람이 지도인가 그러고 동성애 옹호자들은 효과 보고 괴롭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정도를 법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많은 주들이 동성애 회복 치료 법적으로 금지된 주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도 청소년에 관해서는 부모의 권리를 미국이 존중해 주는 나라거든요. 부모가 애를 데리고 오는 것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금지를 안 하는데 지금 몇 개 주가 부모가 애를 데리고 전환치료하러 오는 것 자체를 막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몇 개 주에서 지금. 그러니까 부모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은 부모가 키운다고 보는데 이제 폴리티카 퀄리티니스의 정부에서는 정부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부모는 빠져라. 이게 지금 현재 흐름이에요 지금. 정부가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왜냐? 부모 보니까 애를 때리는 부모가 많더라 이거죠. 그런 부모 필요 없고 우리가 키우겠다. 사회가 애를 키우고 그 방법은 아주 이상적으로 하겠는데 아주 올바른 방법을 하겠다. 그 올바른 방법이 폴리티컬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폴리티컬 퀄리티니스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떤 부분은 애 잘 됐다. 그래 네가 해라 하겠죠. 왜냐면 뭐 살기 바쁘고 부부 둘이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가 잘 키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있습니다. 하고 가버리죠. 그러면 이제 애 키우는 게 누구냐? 부모. 네. 근데 엄마가 불안해가지고 CCTV 달아놓고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데 뭐 때린다고 또 고발하고 지금 서로 지금 예민해졌어요. 이게 이제 그 동생에 반대할 때, 동생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캠프할 때 제일 표적을 삼는 게 정신과 선생님이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서는 안 된다. 정신분석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아버지는 대학교를 갖고 문고 늘으셨어요. 아버지는 대학교는 동생이 저한테 눈앞에 무슨 그 슬라이드나 영화 같은 비디오를 가지고 동생의 장면을 보여주고 동생의 황무색 사랑을 보여주고 그 보게 한 다음에 이 전기로 머리를 자극해요. 그럼 찌찌리 하면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실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아버슨이라는 학습 심리학, 학습 이론, 행동주의 심리학에 나온 게 파블로프 알죠? 아까 내가 파블로프 보여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이 만들어지는지 반대로 하면 이제 동생이 뜻이 한다 이거죠. 아까 내가 그림 보여준 거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아버지 테라피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근데 정리찜질하거나 이제 이런 건 안 하지만 다른 방법. 이제 말하자면 독방에 가둔다거나 또 이제 야단치거나 뭐 이렇게 또 훈계 뭐 상주는 이런 정신분 환자 정신 없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사탕을 갖고 댕겨요. 그리고 다른 환자 도와주거나 하게 되면 그런 거 오 잘하시네 하고 사탕을 줘요. 그럼 좋다고 이제 사탕 먹죠. 애 같으죠? 애. 정신과 환자들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사탕 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다 들다가 또 따라댕겨요. 물론 남은 아예 창피해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정신 그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후퇴, 리그레션 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회복되면 오르는 건데 노이로제는 정신분석이고 후퇴하는 거지만 후퇴에 좋은 애가 노인 치매죠. 노인 되면 다 애 된다고 그러잖아. 치매 되면 더 애 같아. 예를 들면 뭐가 다르냐면 노인 되면 애처럼 뭐 잘하면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노인들은 욕을 해. 고충이 치매하고 일반 노인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섭섭하지만 욕을 안 하잖아요. 에이씨, 창피해. 뭐 저것들이 날 좀 무시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한번 보자. 내가 누군가를 한마디 해줘야지. 이러고 하고 많은데 치매는 바로 나와요. 왜 사탕 안 줘? 바로 그래. 너 날 무시하는 거냐? 이까지는 좋아요. 너 날 정신 요양병에 가둬놓고 재산 다 가져가라고 그러지. 야, 내가 눈이 살아있는 동안,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재산 한 푼도 없다. 나한테 안 가. 아니면 부가. 뭐 이러잖아. 이거 완전히 애죠. 애들이 그렇게 엄마 미워. 복수할 거야. 엄마 보고 그러잖아. 그렇게 되는 게 리그레션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대학교도 웃기는 치료 같은데 이게 토견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죠. 효과가 있으니까. 나중에 나온다면 어쨌든 고맙습니다. 덕분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이걸 한 사람은 그때 한 70몇 년대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 대학교는 의사들인데 50명인가 70명인가 설문지 놀랬어요. 이 방법이 어떠냐? 효과가 70%고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제 못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동생의 옹호자들은 그 보관 사람들이 다 거짓말 했다고 또 그래요. 근데 70%까지 안 가다 20%도 효과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가 그 신문에 최근에 본 겁니다.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실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손에 전기 자극 장치를 갖고 다니다가 눌러요, 지가. 그럼 찌찌찌 하거든요. 그럼 안 해요. 이 담배 금연하기 위해서 이런 이게 금연, 다이어트, 인터넷 중독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주고 야 네가 그런 생각이 나면 이거 눌러라. 이거 누르면 찌찌 하니까 아유 하지 말지 이렇게 돼서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팔고 있어요 뉴욕에서. 이게 아버전 테라피야 이게. 근데 이게 비도덕적이고 인권 유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각이 나름이죠. 이건 최근에 또 발견한 건데 아스테틱 리얼리즘이라는 무슨 철학이 있는데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와서 이제 교육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배우다가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됐다 이거예요. 유명한 작가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강습을 듣고 바꿨다고 자기 얘기하니까 텔레비전에 나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다 살았어, 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73년에 병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서 뒤집다 공격해서 그 사람 다 취소하고 이렇게 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정신분석 비슷해요. 그 다음에 살려가는 얘기.
이것도 역사적으로 참 우유곡절이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은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회장하는 사람이 동성애자하고 자기가 엑스게이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나 동성애가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미안합니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요. 죄송하게 말씀하지만 나는 도저히 이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돌아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문 닫았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다른 이름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성애 사회의 이 얘기를 맨날 떠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엑소스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부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이원한 목사님하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좀 하고는 다른 것 이 효과가 있느냐? 일단 이제 논문으로 나왔어요. 그동안에 몇 년을 했는데 그 중에 나중에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몇 프로가 이 세계로 돌아가고 몇 프로는 숙미를 지키고 몇 프로는 도로 돌아가고 뭐 이런 얘기가 쫙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이건 인터넷에 올라두는 내가 따온 거죠. 탈동성애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연대를 했어요. 이 모든 단체들이 뭐 의사들, 그러면 엑스게이, 크리스찬들 뭐 이런 뭐 해가지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더라고요. 하스라고. 그래서 우리도 연대합시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와야죠. 여기 나르스도 들어가 있고 천주교, 감리교, 장로교 뭐 온갖 단체들이 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동성애를 하는 자기 초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이 Sexual Willingness with Same-Sex and Other-Sex Prospective Partner. 여기에 의지 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제가 다 얘기한 게 요약된 겁니다. 반박하는 얘기로. 그리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당연하고. 여기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이 펜스 부통령 그쪽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 기독교 우파단체 대장이 뭐 펜스를 만나서 동성애 앞으로 대책을 전국 방지를 정해라 뭐 이런 로비하는 사람이 모인데 이제 그 펜스빌 인터뷰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볼 때 나는 하도 전에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하면서 이걸 못하게 막고 있고 하지만 자기들의 논리에도 결함은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그게 아니라는 논문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나와 있는 걸 거짓말이라고 보이지 거짓말을 증명하는 논문은 또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고 과학자들도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거짓말하죠. 네, 강우석이가 좋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에서 했다는 방법도 다 부작용은 있어요.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허술하고 있는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효과 있다는 증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어프로치를 의학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개인화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맞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접근해서 뭐 검역 수준의 논문을 할 수도 있고 이 세계를 바꾸는 데까지 갈 수도 있고 그 봐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치료, 정신분석하는 사람들은 호모포비아를 내면하는 걸 강화할 리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정신치료 합시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를 호모포비아라고 욕을 하는데 그거는 정신치료라든가 의학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신분석 치료는 내면의 호모포비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노출시켜서 그걸 마스터하게 해주는 게 치료의 모든 목적이에요. 그리고 정신분석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자기 비밀을 털어놔야 되고 잊어버렸던 과거도 생각나고 해서 울고 막 아니 내가 그만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그걸 보고 그만두고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서 계속해서 끝장을 보도록 하는 게 이 치료지요. 근데 조금 두렵고 싫어하는 것에서 그만하라든가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정신분석이나 회복치료가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막 일어났다고. 근데 그거는 이걸 좀 하다가 어떤 여자애가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케이스 하나 가지고 데스트피라고 이것 봐라. 회복치료가 사람을 이렇게 회복치료인지 엑스게이 미션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여자 신문하고 뭐 그 쓴 뉴스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그 상담하는 선생님은 그걸 잘 몰라주는 것 같고
그냥 고치라고만 하는데 뭐 믿음 얘기하지만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자살한다 그러지. 그런 거라서 우리가 내가 봐도 이해할 만한데 이거를 동성애 치료받으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편집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도 확실히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 나면 우리도 듣고 나거든요. 그럼 차들에서 그러면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당연한 얘기는 아니더라 하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강제치료 이거 부모의 권리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보수주의적인 생각이죠. 우파 보수 부모가 이제 집안의 어른이 뭐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하도 그냥 부모는 사라져라 아버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그 동아일보에 중앙일보인가요? 그 유명한 칼럼 이름이 깜빡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이 배라고 있으니까 어른들도 손 떼라 그렇게 누가 평론을 썼더라고요. 속으로 부끄했지만 뭐 나보고 그만 손 떼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손 뗄 수 있어. 호모포비아 이 말을 여러분 알죠? 네. 호모는 호모섹스를 말하고 포비아는 공포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역하면 동성애 혐오지 공포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혐오예요. 이 동성애 혐오라는 개념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호모포비아라는 말도 물론 없고 우리가 포비아 종류가 많습니다. 고소공포증, 협소공포증, 빛공포증, 밤공포증, 동물공포증 이런 거 많은데 다 그 공포증이에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호모포비아는 그게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럼 포비아가 아니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무서워합니까? 이게 혐오하는 거거든요. 근데 혐오가 병이냐 그러면 이 혐오란 말을 가지고 다시 따져보면 이건 동물적이에요. 누구나 인간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낯설고 불쾌한 자극 주는 것은 피합니다. 위험을 느끼고 우리가 옹을 피하죠. 똥을 피하는데 무서워서 피합니까? 혐오. 그 혐오라는 것이 똥이 주는 이미지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예, 그런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냄새 이런 걸 우리가 혐오해서 피하는 거예요. 이게 병 걸릴까봐. 더러운 거는 냄새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냄새 보고 그 더러운 표가 나중에 시각적으로 썩은 색깔이 있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혐오는 내면적 판단 기천이고 이런 식으로 혐오하게 되면 그 사람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성애를 혐오한다 그러면 이게 다가가야 되는지 동성애는 혐오하지 말고 우리가 매력이 많다라고 끌어당기느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동성애가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매력을 느낍니까?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그걸 혐오하지 않을까요? 왜 말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다 자기 죽어버리 끝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멀리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 벗어나요? 예, 중독이고 또 그것이 준다는 뭔가 쾌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쾌감하고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담배가 뭐가 좋은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뭐 신고 애들이 하니까 따라서 몇 번 해보다가 뭔지 그걸 깨달아요. 쾌감을. 그 니코틴이 주는 쾌감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꾸 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독이 되는 거지. 일단 중독이 되면 죽음을 불사하고 그걸 계속하게 된다. 또 왜 그런 뇌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왜 그게 있는가? 그 인간이 쾌감을 느끼고 거기에 자꾸 다가가도록 만드는 그 창조의 원리가 있을까? 예, 이걸 참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 목사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듣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내 속에 쾌감을 느끼는 그 이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파민이라는 엔도르핀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우리가 알죠. 근데 왜 엔도르핀을 마치 엔도진에서 모르핀이에요. 우리 몸속에 아펜을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느냐? 인간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 기쁨을 느끼는 데는 다 그게 관련돼. 그래서 기쁨을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사람이 그 기능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보고, 그래서 기쁨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잘못 기쁨을 사용하면 죄가 되죠.
자, 예언은 뭐 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민탄 주변이 안 좋은 건데 이걸 취직한다는 것이 혐오이냐?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걸 혐오라고 그러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혐오인가 싶어서 우리도 조심하게 되는.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자기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벼에 악마를 그려놓고 있어. 네. 이걸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엄밀히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게이바 안에서는 악마 숭배 여식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끝으로는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고 결론은 그냥 성사랑 나중에. 야, 이거 참 잘 됐어요.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제어는 이렇게 연구소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아직 솔리다리티도 그렇기 전에 연대를 하고 서로 상성작용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우리 인간적 어떤 유대도 만들고 이렇게 가려면 자꾸 가까이 있어야 돼. 어태치. 피부를 닿을 필요는 없지만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안 보면 정이 떨어져요. 자주 봐야 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면 공감하게 되고 공감하면 서로 힘을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자주 모이고 하다 보면 성경 말씀에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게 그런 얘기 같아. 자주 보면 정이 생기고 공감을 잘 할 수 있고 힘을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뿔뿔이 하면 힘들고 외롭고 멀리 있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이해해줄까 뭐 힘을 보태줄까 이렇게 자꾸 망설이게 되니까 이제 그런 시공간적인 장소가 마련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은 나르스의 홈페이지에서 한 건데 인상, 연구, 정보 제공, 메디아, 관계, 연대, 전문적, 치료, 돌봄, 윤리 이런 것을 하는 센터. 나이 시간 지나서 나 시간 다 아이고 20분 초과했네. 혹시 뭐 반대하시거나 질문하시는 게 있으시면